자, 이게 네. 저는 좀 궁금했는데 송영무 장관이요. 이 귀순 사건이 있었던 게 13일이었잖아요. 네. 그 다음날 국회에 나가서는 우리 군의 대응이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오늘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요. 대응을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말이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꾸며낸 말이 아니라 영상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북한군 40발이 발사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피탄된 것이 우리 쪽 맞죠? 벌적이고 맞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현장 대응은 내가 볼 때, 왜 이렇게 16분간 늦고 이렇게 했는데도 일찍 배치했고, POD도 안 보이는 사각지가도 POD가 바로 찾아낸 것도 아주 적절하게 잘 대처가 된 거라고. 여기 와보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또 외국 기자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네. 오늘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국방위원회 출석했을 때 사고 다음 날에는 우리 군의 대응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인정했는데 그때는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요. 언론에서도 과연 우리는 사격을 안 하고 뭐 했느냐라고 이제 대응하던 때였거든요. 그랬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 오늘은 적절하게 잘 대처했다면서 추가적으로 이해되셨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송영무 장관이요. 오늘 JSA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뭔가 말 실수를 해서 지금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될까? 많은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영상 한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공대지부터는 찾자는 것이 광주 사태를 꼭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 사태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때 말에 그때 익숙해서 그런데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저 사람하고 상대에서는 그 사람이 아니구나.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좀 개탄스럽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외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 식사 자리에서 비교 얘기하는 자리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 같은 짧은 수 나가죠. 네, 여성들의 미니스커트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좀 부적절한 단어인 것 같은데요,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듣자마자 좀 기분이 나쁘던데 저기서 미니스커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바로 해명을 내놨는데 본인이 약속된 시간보다 좀 예정보다 늦게 도착해서 병사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에 농담을 했다. 그래서 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계속 실수를 했다 번복하고 사과하고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은 평소에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할 때 미리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귀순병사 사건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 JSA를 방문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병사들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 하지만 강병규 기자. 네. 식사 전에 이야기를 짧게 하는 게 좋은데 미니스커트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 발언 자체는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논란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 페미니스트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언한 바가 있었고, 이제 여성 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좀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 스치마 얘기가 나오는 것을 여성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단은 좀 다 100%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고 그런 장소였잖아요. 적절했냐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최근의 그런 말실수들, 예를 들면 정부와 약간 엇박자를 내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두고두고 좀 임기 내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 장관의 말 실수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발언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군 귀순병사가 왜 지프 차량에서 내려갖고 막 열심히 뛰면서 귀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이 거기에 뭐 그 지역에 한 1m 되는 도랑을 팠다면서요? 예. 그 또랑 파는 장면 한번 보니까 깊이는 그 거기 파는 병사의 목 부분, 얼굴 부분만 보이는 거 봤을 때 1m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한 1m 50이나 60 정도는 판 것 같고. 지금 저렇게 보면 나무 옆에 고개만 보여요. 네, 머리만. 보이니까 되게 저기 근무하면서 1m 70으로 뽑는다고 따지면은 네. 1m 한 50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차 바퀴가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나오게? 그러니까 한 폭은 한 2m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리고 사람도 펄쩍 뛰려면 한 번에 못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용도가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저게 이제 전투할 때는 참호라 그래가지고 교통으로 해가지고 네. 그 안에 가지고 이게 철모를 쓰고 다 이렇게 쏘면은 나는 안 맞고 적은 맞출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사태 MDL에서 남북 간에 어떤 총격전이 벌어진다. 네. 그러니까 2중, 3중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차도 못 넘어오게 하고 그러니까요. 사람도 못 건너가게 하고 저렇게 빠지게. 네. 예, 그렇게 하고 또 총격전이 벌어지면 또 쏠 수 있게. 어쩌면 저 밑에다가 쇠창살 같은 걸 박아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1m 되는 저 도랑에 지금 들려지는 얘기는 쇠꼬챙이도 좀 설치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장벽을 만들 때 이렇게 쇠꼬챙이가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에 박힌 거를 그 철판에 박혀 있거든요. 그걸 통째로 갖다 밑에다 놓거든요. 네. 거기에 바로 찔리게. 예, 이제 그런 걸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72시간 다리 그 그래픽 화면이 혹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72시간 다리를 통해서 귀순병사가 지프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거기는 뭐 통문이 노은지 기자 통문이 이미 딱 설치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더 이상의 귀순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예. 사실 저쪽을 아무런 그 이제 검문 없이 지나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다리를 폐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저기도 이제 문으로 막아놓으면 아하. 뭐 무단으로 이제 지나가는 차를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통문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노은지 기자, 지금 들려지는 얘기는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 귀순병사 사건 이후에 우리가 대북 방송하잖아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는데 이 귀순병사 소식을 북한의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그게 전파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네, 새롭게 들어온 소식인데 예.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오청성 병사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북한에서 이 오청성 병사 귀순에 관해서 아무런 입장이 반응을 안 나온 게 내놓고 없어요. 있죠. 네, 반응을 내놓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저기 JS 지역에 근무를 했던 북한군은 다 외곽으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건을 은폐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네. 확성기 방송이 사실은 상당히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특히 이제 김정은이 확성기 방송에 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 여름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이제 이걸 응징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었는데 그때 뭐 확성기 쪽을 향해서 고사포를 좀 난사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격렬하게 반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가 하나 보충 설명드리면 북한군이 그 전 부대를 전부 전진 배치했습니다. 한 120만 중에 85만, 90만 명이 약 그 휴전선으로부터 25km 이내에 있는데 다 전진 배치시켰어요? 예. 우리 확성기가 고정식 이동 확성기가 약 25km니까 전진 주력 부대가 다 우리 확성기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그만큼 이제 잘 들릴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상황이 된 거니까요. 네. 자, 저희가 아마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북방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쪽에서 하는 건 대북방송이고 북한에서도 우리 쪽을 향해서 대남방송을 합니다. 맞불방송을 하는 거죠. 우리 대북방송이 잘 들리지 않기 위해서 교란을 피는 건데 그 대남방송을 하던 그 요원이 있습니다. 귀순한 사람이죠. 주승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목소리를 저희가 잠시 준비해봤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좀 어려서 비무장에서 군인 생활을 해서요. 그 노래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이제 7080 하면 옛날 노래라고 하는데, 근데 북한 쪽에서는 멜로디가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7080이. 근데 멜로디가 굉장히 친숙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고. 네, 주승현 교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승현 교수가 25분 만에 노은지 기자, DMZ에서 근무하던 북한군 병사였는데 25분 만에 사실 귀순을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죠. 저분이 이제 귀순을 한 게 2000년대 초인데 사실은 거의 뭐 최초였어요. 그리고 맞아요. 저분이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이번에는 조금 총상을 입고 조금 뭔가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왔는데 상당히 조금 25분간이나 좀 이렇게 좀
어렵게 귀순을 한 그런 상황이어서 네. 상당히 화제를 모았었고, 그리고 이제 북한군 귀순한 사람 중에는 처음으로 박사 학위를 받아서 화제가 그래요? 되기도 했었던 그런 알겠습니다. 사람입니다. 주승현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북한의 요즘에 그 내부 사정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뭐 귀순 병사 사건 이후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 판문점 관련된 영상물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도가 있어 보이죠? 먼저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곳에 어버이 소령님의 친필비를 세우게 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시하셨습니다. 분열의 상징 판문점을 자주 통일의 새 시대 속에 통일의 상징으로 대기하실 크나큰 웅지를 한가슴에 안으신 줄 그날엔 누구도 몰랐습니다.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하여 어느 순간에 총포성이 울릴지 모를 최대의 열점 지역인 판문점을 시찰하신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 근데 교수님, 저는 재밌는 것이 저렇게 뭐 영상을 공개하는데요. 북한 내부 매체로는 공개 안 해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인데 그런 매체가 아니라 해외에 선전하는 매체를 통해서 판문점 영상을 저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단 말이죠. 의도가 뭘까요? 그 우리 민족끼리는 예. 그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운영 통제를 하는데 이 선전, 홍보, 교란용입니다. 예, 이만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인이 판문점을 중시한다. 네. 예, 또 안으로 들어가도 판문점 안에 있는 면서도 김일성 한번 다녀가면 뭐 고기가 나오고 막 그런다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만 다녀가도 예. 악수만 하면서 손도 안 씻는다 그리고 네. 그 정도 적이니까 역대에 걸쳐서 거기를 친필로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 예. 앞으로 더 이제 귀순 병사는 없을 것이다. 뭐 그 너무 귀순 올 것 같지 뭐 대비하지 마라. 예. 뭐 그런 거 찾아낸 것도 아주 적절하게 잘 대처가 되더라고요. 여기 와보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또 외국 기자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네. 오늘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번 국방위원회 출석했을 때 다음날, 사고 다음날에는 우리 군의 대응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인정했는데 그때는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요. 언론에서도 과연 우리는 사격을 안 하고 뭐 했느냐라고 이제 대응하던 때였거든요. 그랬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 오늘은 적절하게 잘 대처했다면서 추가적으로 이해되셨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예,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그렇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네.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송영무 장관이요. 오늘 JSA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뭔가 말 실수를 해서 지금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될까? 많은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영상 한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은데 미니스커트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 발언 자체는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논란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 페미니스트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언한 바가 있었고, 예. 이제 여성 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좀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 스치마 얘기가 나오는 것을 여성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단은 좀 다 100%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고 그런 장소였잖아요. 예. 적절했냐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최근의 그런 말실수들, 예를 들면 정부와 약간 엇박자를 내는 그런 말들, 예. 그런 것들이 모두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두고두고 좀 임기 내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 장관의 말 실수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발언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군 귀순병사가 이게 저는 좀 궁금했는데 송영무 장관이요. 이 귀순 사건이 있었던 게 13일이었잖아요. 네. 그 다음날 국회에 나가서는 우리 군의 대응이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오늘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요. 대응을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말이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꾸며낸 말이 아니라 영상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북한군 40발이 발사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비탄된 것이 우리 쪽 맞죠? 벌적이고 맞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현장 대응은 내가 볼 때, 왜 이렇게 16분간 늦고 이렇게 했는데도 일찍 배치했고, TOD도 안 보이는 사각지대도 TOD가 바로
네, 여성들의 미니스커트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좀 부적절한 단어인 것 같은데요,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듣자마자 좀 기분이 나쁘던데 저기서 미니스커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바로 해명을 내놨는데 본인이 약속된 시간보다 좀 예정보다 늦게 도착해서 병사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에 농담을 했다. 그래서 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계속 실수를 했다 번복하고 사과하고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은 평소에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할 때 미리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귀순병사 사건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 JSA를 방문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병사들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 하지만 강병규 기자. 네. 식사 전에 이야기를 짧게 하면 게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공대지 폭탄을 터치하는 것이 강주 사태를 꼭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 사태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때 말에 그때 익숙해서 그런데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저 사람하고 상대에서는 그 사람이 아니구나.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좀 개탄스럽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외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건너. 식사 자리에서 이거 얘기하면 자리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커트 짜증 나가죠.